예, 오늘은 한계 생산 및 이윤 극대화에 대한 계산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용어가 좀 생소하죠. 예, 그러나 알고 보면은 앞에 했던 참가율이라든가 탄력성보다 더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런 쪽 문제가 나오면은 이거는 놓치면 아깝거든요. 예,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계 생산의 의미와 그리고 이제 이윤 극대화라고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음, 여기에서 우리가 한계 생산과 이윤 극대화 이런 그 말이 나올 때 보면 항상 기준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음, 어떤 뭔가 기업이 뭔가 생산을 하려면 비용, 그 임금이 소요가 되죠. 임금. 임금은 얼마 들어갔는데 이 생산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요게 일치가 될 때가 요게 이제 이윤 극대화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 보도록 하죠. 일단 11-1번 문제는 이렇습니다. 요게 이제 문제예요. 문제가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계산식도 함께 작성하시오 했습니다. K 제과점의 종업원 수와 하루의 케이크 생산량은 다음과 같다. 종업원 수가 없을 때는 뭐 안 되겠죠. 한 명일 때 10개, 두 명일 때 18개, 세 명 23개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케이크 가격은 10,000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가격이 나와 있고 한데 여기에서 이제 임금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임금은 또 여기 나와 있거든요. 일단 이러한 그 도표를 가지고 지금 세 가지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종업원 수가 2명인 경우 노동의 한계 생산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당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음, 여기에 여백이 있어요. 여백이. 여기 여백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기재를 해 놓는 게 착오 없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만약 여백이 좁으면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따로 이렇게 답지 쓰는데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요거 똑같아요. 단 이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쪽에 발갛게 표시를 했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 칸을 세 칸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쓰면 됩니다. 쓰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한계 생산이라고 했는데 한계 생산이라고 하는 말이 한 단위가 바뀔 때마다 변하는 생산량입니다. 변화하는 생산량이에요. 자, 이걸 구체적으로 보면은 자, 한번 봅시다. 요렇게 이제 문제 있는 대로는 요대로 하고 그다음에 한계 생산량, 한계 생산물 가치, 임금을 이렇게 기재를 하는데 자, 0명일 때는 한계 생산량이 없습니다. 똑같이. 한 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종업원이. 예, 한 명이 투입됐을 때 생산량이 10개가 되었어요. 그러면 없을 때 한 명 들어왔을 때 10개가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건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명에서 두 명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이렇게 여기서 판서를 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대로 기록해 놓은 그 답안지를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두 명을 했을 때 18개, 총 생산량이 18개가 되었어요. 18개가. 그러면 한계 생산량은 뭐냐면은 한 명일 때 10개고 두 명일 때 18개니까 이 18개에서 10개를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8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두 명에서 세 명이 됐을 때 총 생산량이 23개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때 두 명에서 세 개의 생산량의 변화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시 23에서 23개에서 18개를 빼주면 되겠죠. 빼주면은 5개가 되고 4명이 되었을 때는 총 27개입니다. 27개에서 23개를 빼면 4개가 되는 것이죠. 자, 일단 이렇게 한개 생산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2명인 경우에 한개 생산량은 했으니까 8개죠, 이게. 8개. 2명일 때가. 그래서 종업원이 2명인 경우 노동의 한개 생산량은 생산량 증가분이 10개에서 18개 됐으니까 이게 8개가 되고 노동 투입량의 증가분은 그냥 1입니다. 한 명이 증가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8을 1로 나누면은 8, 고로 8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종업원 수가 2명인 경우 노동 한개 생산이 8개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그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종업원 수가 3명인 경우 노동의 한개 수입 생산입니다. 이번엔 한개 생산이 아니고 수입 생산이거든요. 3명일 경우에 그러면 한개 수입 생산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개 생산량에서 뭘 곱하면 됩니까? 한 개당 한 개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곱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케이크 가격이 얼마라고 있으니까 10,000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3명의 경우, 요 경우 봅시다. 3명의 경우 여기인데 일단은 여기에 한 개 생산은 몇 개입니까? 5개죠. 5개고 한 개 생산량이 5개입니다. 그 다음에 케이크 가격이 얼마입니까? 10,000원이죠. 곱하기 한 개당 수입이 10,000원이, 이렇게 곱하면은 50,000원이 되죠. 그래서 답을 쓸 때는 항상 이렇게 원이라고 50,000원,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어찌 보면 간단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이윤 극대화가 이루어지는 제과점의 종업원의 수와 케이크 생산량은, 자, 생산 현황이 이러할 때 이윤 극대화가 이루어지는 그 지점이 어느 데냐 하는 것을 찾는 문제거든요. 여기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윤 극대화는 비용하고 생산 가치가 일치될 때입니다. 일치될 때.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한개 생산물 가치는 여기에는 10개니까 그냥 10만 원입니다. 이렇게 10만 원 됐어요. 10만 원. 그 다음에 2명일 경우에는 한번 볼게요. 이걸 볼 때는 여기 지금 종업원 1인당 임금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8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8만 원이고 여기에는 생산 가치는 10만 원이 되었어요. 그럼 오히려 2만 원이 남죠. 아직은 더 생산을 해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볼게요. 한 개 생산물 가치가 여기는 8개고 케이크 가격이 얼마나 했으냐? 10,000원이라고 했죠. 여기 8만 원이 나옵니다. 8만 원이 나오고 조금 더 이해를 위해서 풀어보면은 세 번째 한 개 생산물 가치는 어떻게 되느냐? 생산 개수입니다. 한 개 생산 개수가 여기는 5개죠. 5개 곱하기 케이크 가격이 10,000원이니까 5만 원이 되고 4명일 때는 4개니까 4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에요. 무엇을 살펴봅니까? 임금하고 이 한 개 생산물 가치가 일치되는 시점이 어느 때입니까? 종업원이 2명일 때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답을 이렇게 쓰면 되죠. 이윤 극대화가 이루어지는 종업원 수와 케이크 생산량은 노동의 한 개 생산물 가치와 임금이 일치할 때인데 일치하는 그 시점이 종업원이 얼마입니까? 몇 명일 때? 2명일 때 임금과 한 개 생산물 가치와 임금이 일치하죠. 요 한 개 생산물 가치 요게 일치하니까 이때 케이크 생산량은 몇 개입니까? 이때 케이크 생산량은 이때 할 때는 8개를 쓰면 곤란합니다. 총 생산량을 이렇게 넣어야 돼요. 총 생산량 18개이다. 종업원 수가 2명이고 케이크 생산량은 18개다. 이렇게 기재를 하면은 1번, 2번, 3번 문제에 대한 그 풀이가 깨끗하게 된 것이거든요.
요게 이제 요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문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풀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 11-2번입니다. 평균 생산량 하나 나왔죠? 한계 생산량 구하기. 문제는 이렇습니다. 다음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 휴대용 의자를 생산하는 K사의 생산표이다. 이 회사가 생산하는 휴대용 의자의 개당 가격이, 일단 가격이 2,000원이고,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10,000원이다. 요 두 개가 우리가 답을 풀이하는데 필요한 요소니까 일단 동그라미를 해 놓았고요. 이렇게 도표가 이게 문제 이렇게 출제됩니다. 그리고 묻는 게 두 가지예요. 근로자 수가 5명일 때 노동의 평균 생산량을 구하는 것이고, K사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용해야 할 근로자 수와 노동의 한계 생산량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역시 여기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위에 우리가 11-1번 문제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계 생산량 칸과 한계 생산물 가치 칸을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한 명일 때 10개니까 그냥 10개죠. 두 명일 때 18개니까 18개에서 10개를 빼면 8개가 되겠고, 세 명일 때 23개니까 23에서 18을 빼면 5개, 4개, 3개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먼저 묻는 게 근로자가 5명일 때입니다. 5명일 때. 5명일 때 평균 생산량, 한계 생산량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한계 생산량이 아니고 평균 생산량이죠. 그러면 총 생산량이 어떻게 됩니까? 평균 생산량은 총 생산량을 노동 투입량으로 나누면 되지 않습니까? 즉 5명이 30개를 만들었으니까 총 생산량 30개를 5명, 5명으로 나누면 6이 되죠. 그래서 6개 이렇게 되겠죠.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문제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한번 이렇게 익숙해지면 이 문제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K사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용해야 할 근로자의 수와 노동의 한계 생산량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윤 극대화하는 것은 한계 생산량에다가 뭘요? 한개 생산, 한 개당 그 단위 가격을 곱해주면 되겠죠. 여기 10개니까 2만원이고, 단가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2만원이라고 했으니까, 16,000원, 만원, 8,000원, 6,000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윤 극대화를 해야 되는 시점은 어디입니까? 임금하고 일치될 때입니다. 임금이 10,000원이죠. 그 10,000원과 일치되는 분야는 바로 여기죠. 예, 여기에 10,000원입니다. 그래서 이윤 극대화를 위한 근로자 수와 노동의 한계 생산량은 공식이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와 임금이 일치할 때니까 이때 어떻게 됩니까? 이때 근로자 주가 아니고 근로자 수가 5명이고 이때 한계 생산량은 5개가 되겠죠. 한계 생산량과 위에는 총 생산량이니까 그걸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11-1번 풀면은, 뭐, 이건 가볍게 넘어가죠. 11-3번 문제입니다. 평균 생산량, 한계 생산량 구하기거든요. 다음에 나오더라도 요 데이터를 가지고 나올 거예요. 다음 아래 주어진 내용을 보고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노동 공급 인원이 나오고, 임금이 나오고, 한계 수입 생산이 나왔어요, 지금은. 이럴 때 묻는 게 노동 공급이 7단위일 때 한계 노동 비용입니다. 생산 가치나 노동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게 이제 한계 생산을 구하는 게 아니고 노동 비용을 구하는데 노동 비용도 앞에 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즉, 요 한계 수입 생산에서 옆에 칸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와 같이 표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자, 7명일 때라고 했잖아요. 노동 공급이 7단위일 때니까 이때 한계 노동 비용을 알려면 항상 요 앞에 노동 공급이 6명일 때와 7명일 때를 계산해서 그 차액을 계산하면 되지요. 그러면은 6명일 때 봅시다. 6명일 때 6명일 때
임금이 얼마였습니까? 6명일 때 임금이 8이었습니다. 8이었어요. 6명일 때. 그러면은 6명일 때 8이니까 6, 8이 48이 되죠. 요 앞에 수는 어떻게 됩니까? 5, 6이 되겠죠. 이게 30이 됩니다. 5, 6이 30. 30을 빼면 이때 6명일 때는 18이라고 하는 한계 노동 비용이 나옵니다. 그럼 7명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에 있는 자 일단 7명일 때 생산이 7 곱하기 10이죠. 7명 했고 임금이 10이니까 70이 됩니다. 70에서 앞에 있는 한계 노동 비용이 68이죠. 68, 48이 되죠. 그러면은 70에서 68, 48을 빼면 얼마가 나옵니까? 22가 나오죠. 그래서 요 22가 바로 7단위일 때 뭐가 될까요? 이게 한계 노동 비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을 쓰면은 노동 공급이 7단위일 때 한계 노동 비용은 총 노동 비용의 정가분이 여기에서 68이 48이고 앞에서는 7명이 됐을 때는 7 곱하기 10, 70이니까 이렇게 빼고 노동 투입량의 정가분은 6명에서 7명이니까 그냥 1입니다. 계산이니까 7-6으로 해주는 것이죠. 그럼 그냥 그대로 22가 나옵니다. 그래서 7단위일 때 바로 한계 노동 비용이 22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번에 이윤 극대화가 이루어지는 노동 공급과 임금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윤 극대화가 이루어지는 노동 공급과 임금은 항상 요 차이가 뭐냐면 임금과 같아야 됩니다. 임금하고 한계 수입 생산이 같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려고 하면은 여기는 봅시다. 이 6명일 땐 여기는 18이고 여기는 50이죠. 이거는 이윤 극대화 지점이 아니죠. 자, 여기 7명일 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8이고 22입니다. 아직 멀었어요. 그러면 다음 단계에 이제 노동공급이 8명일 때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8명일 때는 8 곱하기 12 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서 앞 단계가 뭡니까? 7 곱하기 10이죠. 7 곱하기 10입니다. 그러면 이게 96이고 96에서 70을 빼면 26이 나오죠. 근데 다행히 여기에서 26과 한계 수입 생산이 어떻게 됩니까? 생산물 총 가치와 노동 투입된 노동 비용이 여기에서 일치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시점이 바로 이윤 극대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이죠. 그래서 요 도표를 딱 보고서 어떻게 됩니까? 노동 공급이 8일 때 한계 수입 생산은 얼마입니까? 26입니다. 그래서 노동 공급이 8일 때 한계 노동 비용은 노동 비용은 8 곱하기 12 마이너스 앞에 게 7 곱하기 10 하면 26. 그래서 이윤 극대화가 이루어지는 노동 공급 지점은 노동 공급이 여기 묻는 대로 하면 되죠. 노동 공급은 8이고 시간당 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이때 임금은 여기에 나와 있죠. 시간당 이때 임금은 이게 12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임금은 그러니까 이걸 묻는 거나 이걸 묻는 거나 같아요. 어차피 8, 12, 26은 8, 12, 26은 다 똑같이 이 풀이 과정에 쓰이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풀이하면 되니까 요 문제는 한두 번 좀 익숙해져서 뭐 이제 시험 한 열흘 남았지 않습니까? 시험 직전에 익히면은 간단하게 될 것입니다. 11-4번입니다. 한계 생산과 이윤 극대화인데 이건 앞에 했던 아마 11-2번인가 그 문제하고 비슷한 형태인데 묻는 방법만 좀 바뀌었다 뿐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풀이하는 거는 이와 같은 형태고, 그 다음에 이 계산 과정은 이제 한번 복습해보고 한번 풀어서 점검하면 될 것입니다. 전혀 뭐 어려운 게 없습니다. 11-5번입니다. 이윤 극대화를 위한 최적 고용량 도출 및 근거, 이렇게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여기에서 질문 형태는 다 비슷하죠. 항상 이렇게 도표를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단가가 100원이고 단위당 임금이 150원이다. 이걸 기억하면 되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는 안 되니까 여기에 두 칸을 더 추가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숫자를 한번 채워보면은 요 과정을 하면 그 다음에 풀이도 쉽고 답도 이제 쉽습니다. 그러면 일단 한 개 생산량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둘에서 0이니까 2가 되고 4에서 2니까 2가 되고 7에서 4니까 3이 되고 8.5에서 7을 빼면 1.5가 되고 9에서 8.5를 빼면 0.5가 되고 9에서는 뭐 이렇게 없습니다. 하나도. 9에서 9를 빼면 9개에서 9개 빼면 제로가 되겠죠. 이때 한계 생산물 가치를 우리가 구해야 이게 되겠죠. 한계 생산물 가치는 두 개일 때 단가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100원이라고 했잖아요. 100원이니까 200, 두 개 200, 세 개니까 300, 1.5니까 150, 0.5니까 50,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럴 때 요 도표를 이렇게 딱 보고 나면은 그러면 이때 임금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150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0원. 150원. 그러면 한계 생산물 가치와 이걸 생산하는데 투입된 그 임금이 150원 이렇게 일치를 하죠. 요때가 뭐가 된다? 이윤 극대화 지점이 되죠. 그래서 요 도표를 딱 그려놓고 최저 고용량 단위는 몇 단위입니까? 4단위. 이렇게 되겠죠. 4단위. 근거는 위에 도표를 보면은 제품의 단가가 100원, 단위당 임금이 150원이므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저 고용 단위는 노동을 한 단위 추가로 투입될 때 소요되는 비용의 증가분과 그 다음에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 이 가치가 일치하는 4단위에 해당된다. 이렇게 풀이해 주면 됩니다. 이 표현이 좀 생소하다라고 하면 이거 몇 번 이렇게 써보면은 되겠죠. 어때요? 여러분들 이 한계 생산물과 그리고 이윤 극대화 이것은 이 내용 자체가 우리가 익숙하지 않았다 뿐이지 실제로 보면은 계산 과정은 이렇게 어렵지가 않고요. 그리고 꼭 이걸 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게 이러한 그 도표를 그려주면은 그만 다른 문제보다 더 빨리 익숙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기 과정에서 꼭 최소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다 이렇게 득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